자, 안녕하십니까. 이준희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은 AWS 사용해서 과연 내가 비용을 최적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들으려고 이제 지금까지 1시간 정도 길이 다니신 것 같아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구조를 살짝 아셔야 돼요. 가상화는 아시죠? 일단 이 서버가 물리적인 그 장비에서 돌아가는 서버가 아니고 가상적으로 만들어진 서버라는 거는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인스턴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부터 이제 서버란 말을 안 쓸 거예요. AWS에서는 서버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인스턴스라고 얘기해요. 총소유 비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요 비용 이런 말도 많이 쓰죠. 무언가를 사거나 내가 뭘 하고 싶을 때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을 소요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소요 비용이 아니라 총 소유 비용입니다. 즉 total cost of ownership이에요. 내가 어떠한 서비스나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돈이 들어가고 얼마만큼 기회비용이 지출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줄여서 TCO라고 지금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AWS 사용하면서 그 TCO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우리가 AWS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 TCO라는 단어는 온프레미스와 AWS 월 사용료 같은 것들 비교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온프레미스라고 해가지고 실제 그 물리 서버 레거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온프레미스의 반대는 온디맨드가 되겠죠. 즉 온디맨드는 그때그때 내 필요에 의해서 바로바로 사용되거나 지출되거나 이런 개념을 온디맨드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사용되긴 합니다. 그걸 반대로 온프레미스는 프레미스가 전제라는 뜻이죠. 즉 어떠한 물리 장비나 시스템을 이미 다 구축해놓은 전체 대전제를 구축해놓고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는 의미로 온프레미스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AWS 이제 이전할 때 서버 한두 대 이전하는 건 뭐 돈 들어갈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10몇 대, 20대, 30대 이전하면은 그 이전하기 위해서 이전 솔루션도 사용해야 될 때도 있고요. 무중단으로 이전시키려면은 그 인력도 투입돼야 되고 그런 것들 예산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이런 말이 쓰이곤 합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엔드 고객사에서 실제로 자기 전산실에서 서버를 넣어놓고 자기네 인력으로 직접 운영을 하는 거.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죠. 90년대까지만 해도. 2000년대 들어와서 저희 같은 호스팅 회사가 막 뜨면서 그걸 다 없애고 저희 같은 호스팅 회사들한테 다 IDC로 이전을 했죠. 그죠? 근데 이제 2010년도가 들어가면서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러면은 전산실에서 IDC에서 AWS 올라가면서 비용이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커팅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전산실 임대료, 그리고 전기세, 항습하기 위해서 다 에어컨 틀고 그 전기세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유지보수하기 위한 그 인력이 인건비가 또 이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요거를 줄이는 게 큰 회사일수록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 같은 호스팅 회사 IDC를 통해서 사용했을 때 좋은 거 뭐냐? 많은 것들을 공유하게 되죠. 그래서 네트워크 스위치 같은 경우도 이제 공유형으로 갖다 우리가 얼마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스팅 업체는 대역폭으로 네트워크 비용을 계산을 하죠. 즉, 뭐 10메가 bps 안에서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안 같은 경우에도 보안 장비가 굉장히 비싼데 그거를 공유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서버 월 얼마씩 내면 2년 후에 소유권을 이전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 상품도 나와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IDC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왜 클라우드 컴퓨팅을 써야 하는가? 사용한 만큼 돈을 낸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요, 사용하지도 않는 자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계세요, 지금. 왜냐면은 모니터링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모니터링 걸어놓은 거 들어가서 보시면은 서버 사용률이 10%, 20% 이런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줄이고 내가 사용한 만큼만 돈을 내겠다고 해서 나온 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제 얘기를 듣기 시작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TCO를 여러분들이 최적화실 때 고려해야 될 것들 제가 얼추 말씀드렸는데 내가 지금 남는 것들이 없나, 내 지금 전체 100%에서 10%도 안 쓰도록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요것들을 갖다가 최대한 없애는 게 TCO 최적화하는 거에 가장 주제가 되는 것이죠. 활용률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운영할 때 아까 말씀드린 내 현황, 전력, 인건비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여야 됩니다. IDC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이에요. 이거는 분석 기업입니다. AWS를 도입한 회사들이 수치적으로 이 지표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이득을 받는지 쭉 한 십몇 페이지 되게 보고서가 간단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단 연간 추가 매출 8,700만 원 정도 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절감된 TCO 100% 내던 거에서 한 65% 정도 절감이 된 것이죠. 클라우드는 오래 쓸수록 더 돈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어요. 5년 동안 투자한 수익의 560% 정도가 이득을 봤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가격인을 계속해서 해서 62회 정도 큰 이벤트 중에 하나예요. 올해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것 중에 몇 번째로 가격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거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또는 절반 이상 이하 정도로 비용이 오히려 절감이 됐다는 거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어서 내가 가만히 쓰고만 있어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비용을 절감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TCO 최적화에서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세요. 지금까지는 필요하지도 않는 자원에 대해서 내가 돈을 내고 있어요. 그냥 좋은 사양이면 좋을 것 같으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사용한 만큼 과금하는 걸로 지금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사용한 만큼 돈 내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돈을 내셔야 돼요. 왜냐면은 클라우드 혼자 쓰시는 분도 지금 계시는데 필요하지도 않는 거 지금 인스턴스 올려놓고 돈 내고 있는 경우 있을 거예요. 분명히 보시면. 그거 다 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은 쓰시고요. 그걸로 통해서 비용 최적화를 실현할 수 있다. 한 사이클입니다, 이게. 일단 여러분들 적절한 용량을 선정하셔야 돼요. 각 인스턴스별로 구매 옵션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가 될 텐데요. 그리고 적절한 스토리지도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비용도 고려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다음에 탄력적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아키텍처링을 하시면은 거기서부터 비용 최적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니죠. 이게 더 내가 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 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절한 용량 선정, 서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존의 호스팅 회사들에서 이 서버는 어떤 서비스용 서버예요 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서버 장비명만 있고 그거를 팔잖아요. 근데 AWS에서는 내가 어떤 용도,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한 최적화된 인스턴스가 다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최적화된 인스턴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로 병력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메모리입니다. 근데 메모리가 풀돼가지고 자꾸만 이제 뻗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거는 메모리에 맞춰서 인스턴스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CPU도 역시 이거는 임계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루 중에 몇 시 정도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그럼 그거에 맞춰서 그 피크치를 다 수용할 수 있도록 CPU를 스케일 업이나 다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스케일 업 다운과 인아웃의 개념 정도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스케일 업 다운은 뭘까요? 동일한 인스턴스의 사양을 올리거나 낮추는 걸 스케일 업 다운이라고 하는 거죠. 스케일 인아웃은 동일한 사양의 서버를 숫자를 늘리고 줄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서버 상량 빠방한 거 그냥 한 대 놓고 그 안에 웹 서버, DB 서버 이것저것 다 나눠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더 싼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코어 4기가짜리 4대를 사용하면은 8코어 16기가죠. 8코어 16기가짜리 서버 한 대를 사용하느니 동일 사양에 맞춰서 그걸 나눠서 여러 대를 두셔서 그 부하를 분산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능이 빵빵하다고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일단 인스턴스 분류를 5가지를 해보자면은 범용 인스턴스가 있어요. 그냥 뭐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M 계열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팅 최적화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빵빵하게 붙어있는 인스턴스가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지와의 연결되는 그 네트워크 속도가 이거 최적화된 계열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냥 물리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CPU 있고 메모리 있고 디스크 있고 다 하나의 박스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AWS에서는 여러분들 디스크가 분리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얘기하는 인스턴스는 디스크가 제외된 컴퓨팅 자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그거에 맞는 스토리지를 갖다가 붙여서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인스턴스의 크기, 그 사양의 종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 나그래서 3가지밖에 없었어요. IDC가 늘어나고 점점 인프라 규모가 커지면서 종류를 전부 세분화시켜가지고 지금은 총 65가지 인스턴스 여러분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죠. 보통 프리티어는 구매 옵션이라고 생각 안 하실 때 이것도 구매 옵션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포함해서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티어란 무엇이냐? 공짜로 그냥 여러분들 무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디맨드가 있고 예약 인스턴스, 스팟 인스턴스, 전용 호스팅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가격 비율. 우리가 흔히 온디맨드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온디맨드가 100%라고 했을 때 프리티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빵원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0%인 거고. 그 다음에 예약 인스턴스를 사용하면요, 최대 70%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내가 얼마만큼 약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할인 비율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스팟 인스턴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입찰 개념이에요. 그래서 스팟 인스턴스가 나오게 된 그 배경도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호스팅 회사 예를 들자면 쭉 냉장고처럼 이렇게 서버들이 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의 고객이 내가 여기서 서버 한 대를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해지했어요. 그럼 이 서버 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자리에다가 서버 하나만 쓰는 고객을 넣어야지 우리 회사는 이득인 거예요. 안 그러면은 여기다 안 집어넣으면 얘 지금 계속 임대한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우리 고객을 채워넣지 않으면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AWS에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인프라를 전부 다 팔아야지 자기네들이 이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 스팟, 남아도는 인스턴스를 갖다가 싼 값에 팔아 옮기는 게 전기세 나가는 것보다 그게 이득인 거죠, AWS 입장에서. 전용 호스팅은 말 그대로 전용 장비를 갖다 여러분들이 임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파트너사에서는 일단 견적을 달라고 하면은 온디맨드 가격만 줘요. 그래서 온디맨드를 다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디맨드 최대한 안 써야지 여러분들이 비용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뭐 AWS 서비스 3대장이라고 합니다. EC2와 S3, RDS 750시간, 750시간. 서버 한 대를 내가 1년 동안 750시간 매월 쓸 수 있는 건가요? 한 대만 쓰시는 게 아니고 여러 대 쓰실 수 있으세요. 그럼 2대를 동시에 돌리면은 375시간씩 돌릴 수 있는 거죠. 즉 그 서버 대수들이 돌아간 총 합의 750시간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RDS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람다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에 대해서 일부분씩 조금씩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AWS 모르고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셔서 프리티어 가입만 하시면 돼요. 계정을 가입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이거는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프리티어 쓰고 있다가 저희 같은 파트너사한테 연락해가지고 파트너사 하면 계속 프리티어 쓸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게 문제예요. 파트너사를 통해서 AWS 사용하시면 저희는 빌링 통합이라는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데 빌링 통합을 하면은 프리티어 자격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750시간까지 무료라면서요. 근데 돈이 몇만 원씩 나와. 그러면은 빌링 통합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혼자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AWS 500원 치시면요. 월 500원만 내고 웹호스팅하는 노하우가 담긴 자료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온디맨드예요. 이거는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알뜰하게 지불하자는 건데요. 그래서 시간 단위로 가격이 돼요. 근데 이것도 바뀝니다. AWS 이제 막 뉴스를 발표했는데 초 단위로 이제 가금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한 만큼 정확하게 가금이 될 수 있다는 거. 732시간 사용했을 때 비용으로 견적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장기 약정이나 선결제가 없는 부담이 없는 요금제죠. 잠깐 쓰고 없애는 이런 것들. 일단 약정이 1년하고 3년 약정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약정을 많이 걸수록 할인율이 더 커지겠죠. 그죠? 선결제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또 할인율이 달라져요. 즉 내가 한 번에 돈을 많이 묻어놔야 할인율이 더 커지겠죠. 내가 부분 선결제로 1년 약정을 하고 싶다. 그럼 1년 동안 내야 될 금액의 절반을 미리 내고 나머지 절반 금액을 12개월로 나눠서 매달 돈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되면은 내가 지금 X1 16X라지라는 인스턴스를 예를 들었는데
요거를 1년 동안 사용하는데 전체 비용이 41% 정도 할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해야지 제일 돈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을까요? 전체 다 3년치를 내버리는 거죠. 3년치 전체를 내버리면은 최대 72%까지 여러분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RI를 쓰셔야 돼요. 근데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쓰시는 거죠. 네. 그래서 장기 약정이나 상여자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자 라는 게 이 RI Reserved Instance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예약 인스턴스가 왜 이렇게 좋은가? 예약이란 게 뭐예요? 상식적으로 이 서버를 내가 3년 동안 쓰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약속한 이 서버에 대해서 변경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예, 핸드폰이랑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 내가 24개월 동안 쓰겠다고 약정 거시지 않습니까? 24개월 동안 다른 핸드폰 바꿔줘요? 안 되죠. 뭐 기기 변경을 하든 뭐 통신사 옮기든 그동안 할인받았던 거 위약금 다 뱉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AWS에서 실현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요 전환 3년 약정이라는 시스템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표준이 아니라 전환 3년 약정을 하면 3년 동안에 그 서버의 인스턴스 계열, 크기, 운영체제, 배치까지 다 변경을 하실 수 있어요. 배치는 뭐냐면 테넌시라고 해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상 서버가 띄어지는 그 인프라 자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얘를 열 이전에서만 띄우려고 내가 약정을 걸었는데 이걸 또 바꾸실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나만 대단한가? 근데 올해 3월에 같은 계열 안에서 여러분들 인스턴스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얼마나 파워풀하냐면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내가 C4 4X 라지라는 서버를 16코어 30기가짜리를 일단 전환 3년 약정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럼 예전에는 3년 동안 이거 빼박으로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남든 적든. 근데요, 전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갑자기 메모리가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이 C4는 컴퓨팅 최적화된 거거든요. 근데 R 계열은 메모리 최적화된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최적화된 16코어 122기가짜리로 내가 스케일 업한 거죠. 전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럼 스케일 업하면요, 지금 요 C4점, R4점, 뒤에 X라지, 라지 이런 것들이 이 서버들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크기별로 정규와 개수, 그냥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4X라지이기 때문에 32점짜리예요. 그럼 이 32점 총합에 맞게 얘를 쪼개실 수도 있어요. 즉 R4 계열 안에서 R4 X라지 정규화 개수 8짜리로 4대로 쪼개서 얘네들 각각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16코어, 4코어, 122, 30.5 사곱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예약 인스턴스를 이제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AWS에서 요 근래 근 1년 동안 시스템을 계속해서 바꿔오고 있습니다. RI를 안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대의 동일한 사양에 더 이상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기쁜 소식을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안 돼요. 하지만 제 사장님한테 욕먹을 거 각오하고 어차피 다 공개된 정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팟 인스턴스. 자, 얘는 AWS 비용 절감의 끝판왕이라고 제가 유치하게 이름 붙였는데요. 진짜 AWS 잘 쓰는 사람은 요거밖에 안 써요. 경매 시스템입니다. 경매. 전체 온디맨드 가격이 100%라고 했을 때요, 이 100% 대비 10%밖에 안 해요. 내가 스팟 인스턴스를 구매를 할 때 온디맨드 가격의 몇 %까지 내가 돈을 내겠다라고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비용을 내겠다는 임계치죠. 그죠? 내가 70%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70%를 5%를 막 해놨어요. 그러면 그 시장의 가격이, 이게 초록색 시장 가격인데 그 75%에 가깝게 맞춰지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 전부 다 25%라고 했는데 내가 75%라고 했으면 가격은 요 이하로 주로 형성이 되고 나는 75%까지 올라가더라도 그걸 내고 쓰겠다라는 식으로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이만큼 돈 주고 쓰겠다고 한 것보다 비싸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서버 뺏깁니다. 내가 멀쩡히 쓰던 서버를
내가 임계치만큼 설정해 놓은 것보다 비싸지면요 딴 사람한테 그 서버 뺏겨요. 아주 웃기죠, 그죠? 그래도 한 2분 정도 시간 드립니다. 2분 동안 이걸 바꿀 수 있는 시간 드려요. 근데 그 2분 동안 변경이 안 되면은 바로 뺏겨서 내가 라이브로 서비스 돌아가다가 갑자기 다운되실 수 있어요. 잘 쓰는 게 중요하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베팅을 잘 하시면은 싼 값에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우실 수 있도록 이러한 기능이 있어요. 스팟 블럭이거든요. 내가 1시간부터 6시간까지 1시간 단위로 내가 예를 들어 스팟 블럭을 3시간을 걸어놨어요. 그럼 그 3시간 동안 이 시장 가격이 얼마가 되든 간에 무조건 돈을 내고 3시간 동안 뺏기지 않고 쓰겠다고 걸어놓으시는 거예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온디맨드 가격보다 비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그렇지 않아요? 그죠?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도 평소에도 저녁 시간대에 사람들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간대에는 온디맨드보다 비싸질 수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일부입니다. 일부. 그러면은 이것까지 다 낸다 치더라도 전체를 따졌을 때 내가 평소에 내던 것보다 더 비용 절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AWS에서도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계산을 잘 해가지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거는 글로벌 상황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미국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죠? 걔네들이 하루 동안 많이 쓰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저희는 그때 많이 안 쓰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주로 거의 10% 가격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잘 쓰면. 그렇기 때문에 스팟 인스턴스를 잘 쓰는 게 가장 AWS를 똑똑하게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AWS에서 가장 AWS와 역사를 함께 해온 AWS 최대 고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AWS 한 10년 정도 됐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부터 함께 해온 회사예요. AWS는 자기네들이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잖아요. 여기는 엔드 고객이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싸게 쓸까 10년 동안 연구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쓰는 대로 쓰면은 우리 무조건 돈 법니다. 2008년부터 무려 7년 동안 AWS를 계속해서 마이그레이션 했어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데브옵스 같은 그런 문화까지 바꿔가면서 이 넷플릭스는 계속해서 마이그레이션 몇 년 동안 해왔던 거고요. 작년 1월을 마지막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를 폐쇄하고 모두 다 클라우드로 옮겼습니다. 현재 6만 대 서버를 AWS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데이터 센터 이용하는 거 대비 10분의 1로 가격을 절감시킨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평가가 AWS보다 AWS를 더 잘 쓴다 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죠, 시장에서. 이용 시간이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전혀 지장받지 않고 클라우드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호스트는요 이거는 금융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면 굳이 쓰실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 규정 준수나 규제 요구사항 같은 거, 보안 요구사항 같은 데 보면은 동일한 인프라에서 고객 정보가 계속해서 저장이 돼야 된다고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거 만든 거예요. 그런 거 없으시잖아요, 그죠? 해당 인프라에 20개 이상 정도 되는 20개 내지 30개 정도의 물리적인 그 코어가 있지 않습니까? 코어 단위로 그 인프라 구역을 내가 실제로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인프라 위에서만 인스턴스가 계속 띄워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SSD, HDD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지들 있죠, 디스크들. 그리고 객체 스토리지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그 스토리지를 블락 스토리지라고 해요. 일라스틱 블락 스토리지라고 해서 EBS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까 인스턴스도 종류별로 굉장히 많죠? 스토리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굉장히 IO가 많이 필요한 DB 같은 것들, 그러면은 고성능의 EBS 프로비저닝 IOPS SSD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리량 최적화가 있어요. 그냥 하드디스크입니다. 싸죠? 그래서 자주 액세스하는 데이터들. 그 다음 콜드 HDD, 그 다음 마그네틱. 이거는 있긴 있는데 안 쓰시는 게 좋아요. 10년 전에 나온 이런 서비스라서. 그래서 제일 좋은 거 GP2라는 말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AWS 쓰시는 분들. 범용의 SSD. 얘는 여러분들 그 용량이 늘어날수록 IOPS 속도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거는 AWS에서 그냥 그렇게 만든 거예요. 즉 용량을 많이 쓰고 있는 고객은 그만큼 데이터를 많이 넣고 빠르게 돌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100기가 이러면은 그냥 얘네들보다 더 느릴 수도 있어요.
SSD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걸 추천을 드려요. 이게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한 거 대비 속도가 괜찮게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걸 주로 사용하시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디스크하고 인스턴스가 분리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필요로 하는 컴퓨팅 최적화된 뭐 C4 X라지에다가 요 EBS에 뭐 GP2를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거죠. S3는 객체 스토리지고요. 3카피, 즉 내가 100기가짜리 뭔가를 올리면은 그게 동일한 게 서로 다른 3개의 AG에 나뉘어져서 저장이 되세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AWS 사용하시면 보면 AG가 지금 현재 2개밖에 없죠. 우리나라에 2개, 서울 리전 2개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리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얘 때문에. 왜냐? 리전, 그 AG라는 것이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그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km 이상 떨어진 3군데에다가 나뉘어져서 동일한 거를 객체 스토리지 형태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 세트가 하나 더 있어요. 11.9이라고 해서 99.999 뭐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넣어놓으면은 절대로 네 데이터가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스토리지죠. 그러면 이 스토리지도요, 여러분들 데이터의 종류와 그 액세스하는 그 빈도에 따라서 나눠서 쓸 수 있으세요. 내가 한 번 넣어놓고 절대로 열어보지 않을 파일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거는 아마존 글레이시어, 빙하라는 뜻이잖아요. 빙하에다 넣어놓고 얼려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데이터를 갖다가 zip이나 tar 파일로 압축을 시켜서 객체 스토리지 형태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 표준 대량 EK인데요. 대량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넣어놓은 데이터를 다시 불러오는데 몇 시간 걸려요. 예. 그래서 한 번 넣어놓고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보존할 그런 데이터들을 또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S3보다도 더 싸게 스토리지 비용을 지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속도가 무조건 빠르다고 정답이 아니에요. 별로 액세스하지도 않을 데이터를 갖다가 뭐 SSD에다 집어넣는다고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그 다양한 종류의 그 스토리지를 갖다가 잘 선택해서 붙이시는 게 또 역시나 비용 최적화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요 얘기는 AWS에서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불리하기 때문에. AWS에서는 네트워크 비용이 종량제죠. 즉 내가 네트워크 나오는 트래픽에 비례해서 돈을 낸다는 건데요. 그게 좀 비싸요. 호스팅 회사에서 내가 호스팅했을 때는 고려하지 않아도 됐을 그 네트워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운로드하거나 이미지, 동영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스트리밍을 만약에 하신다면요, 아까 상무님 설명해주신 클라우드 프런트 CDN을 사용해서 네트워크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리스트 프라이스 홈페이지가 다 나와 있는데 그것도 안 싼데요? 라고도 얘기하시는데 저희한테 문의하시면 상상하시는 거 이상으로 싼 값에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싸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리스트 프라이스대로 돈 내시면 안 돼요. 자, 일라스틱 로드 밸런싱이라고 해서 부하 분산이죠. 스위치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부하 분산을 하는데 ELB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네트워크 비용이 들어가요. 즉 내가 붙인 이 ELB에 처리되는 데이터 양에 따라서 ELB 요금이 추가돼서 가격이 돼요. 기본적인 사용료 플러스 데이터 처리료가 들어간다는 걸 이렇게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돈이 은근히 이것도 조금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시스템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제발 좀 안 쓰는 인스턴스를 꺼야 됩니다. 여러분들 서버 운영하면서 서버가 끄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그죠? 서버는 절대로 꺼지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서버를 최대한 많이 꺼야지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사용하지 않은 인스턴스를 터미네이트 할 필요는 없어요. 즉 서버를 터미네이트 하는 건 뭐냐면은 가상 서버를 지우는 거예요. 물리 서버는 지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가상으로 띄워진 서버이기 때문에 얘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에서. 그러면 지우지 않고 중지만 할 수 있나요? 중지할 수 있어요. 인스턴스랑 디스크가 지금 동일한 게 아니고 나뉘어져서 붙여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그 인스턴스에 있는 게 아니라 EBS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인스턴스를 껐는데 EBS의 데이터는 계속 남아있죠.
그럼 EBS 사용료는 매월 또 부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내가 아끼고 싶다. 그러면 그 EBS 전체를 스냅샷을 떠서 S3에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S3가 EBS보다 한 5분의 1 가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비용도 내기 싫다. 그러면은 그냥 다운받으시면 돼요. 네, 백업해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아마 그 비용보다도 더 쌓일 수 있어요. 왜냐? FTP를 접속해가지고 다운받아야 되면 그 데이터 비용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몇만 원 나옵니다. 이 때문에 S3를 적극 활용하시는 게 비용 최저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상무님 말씀하신 오토 스케일링 기능. 자, 필요한 경우에만 서버를 많이 불리고 필요 없는 경우는 서버를 다 터미네이트 되도록 설정을 잘 해놓으시는 게 굉장히 비용 절감의 효과가 큽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웹서버 규모가 뭐 100대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100대를 기준으로 그 사람들이 접속을 많이 할 때 웹서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절대로 끄지 않을 한 30대 정도는 예약 인스턴스, 약정을 걸고 사용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저녁 시간대 뭐 이럴 때 많이 들어올 때 그거를 처리할 웹서버들 나머지 한 20% 정도를 온디맨드로 늘렸다 줄였다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일자들 특정한 이벤트 할 때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몰칠 것 같아요. 그럼 그럴 때 스팟 인스턴스를 구매를 하시는 거죠. 10시간 동안 뛰었다가 다 지워질 수 있도록. 요거를 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비용 절감이 굉장히 많이 돼요.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니터링을 계속 하셔야겠죠. 그래서 인스턴스 사용량에 맞게 그 크기가 잡혀 있는 건지, 그리고 예약 인스턴스를 돌릴 수 있을 만한 서버는 없을까 라는 것도 찾으셔야 되고, 더 낮은 스팟 인스턴스 가격 때문에 내가 이 서버 뺏기지는 않을까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도 불필요하게 막 2TB 이렇게 사놓고 매달 몇만 원씩 나가는 거 다 커팅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트래픽 요금 나가는 거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되고, 안 쓰는 인스턴스 꺼졌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냅샷을 통해서 데이터 백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럼 언제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거 한두 번 해본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다 러닝 커브도 있고요, 경험도 쌓으셔야 돼요. 그러니 그냥 저희한테 맡기시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 누리클라우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돈을 대신 벌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를 통해서 사용하셔야지 비용이 더 절감되시는 겁니다. 컨설팅을 해드리니까요. 끝나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다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